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K-에듀 영어 대표 강사 오직입니다. 기본 문법 비동사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간단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동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고 동사로서의 역할, 특히 명사 또는 대명사와 어울리며 정체성을 표현하는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데 이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 주의사항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한 후 방금 언급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고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전미사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위의 사항 모두 다양한 예문을 활용하여 접근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어휘, 발음, 강세, 연음, 억양 등도 설명합니다. 이후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데 공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포함시켰고 대부분 강의를 듣고 풀 수 있으나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용력을 발휘하면 풀 수도 있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틀린 후 해설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영어 오해와 진실에서도 언급한 Learning through Discovery, 즉 오류가 있기에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문제를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연습도 해야겠죠? 현장 강의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섀도잉과 리스닝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강의는 연습 문제 포함 총 5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자료는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왜 비동사부터 시작하느냐? 영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오해와 진실편에서 보여드렸듯 비동사는 실제 생활에서의 사용 비율이 20% 내외이고 여기에 오형식 문장에서의 역할 등 다른 문법적 기능까지 감안하면 그 비중은 30%에 달하는 영어의 척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수업과 많이 다르고 첫 수업이기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문법 용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 예문에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일부러 뜻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따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문장 안에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따로 외우지 마세요. 시간 낭비임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예문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의도를 갖고 포함시킨 예문이니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초점이 맞춰진 문법 사항 외에는, 즉 여기서는 비동사와 명사, 대명사 외에는 다른 문법 사항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또 복습하면서 숨겨놓은 이스터에그도 발견하는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스피킹 강의 때 하겠지만 발음이나 강세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회화라면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고 다른 목적,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야 더 빨리 실력이 늡니다. 영어 오해와 진실 동영상에서 언급했듯 제 강의는 여러분이 접해보지 않았던 인터리빙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하면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어 뜻을 별도로 외우지 마시고 문장 전체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단어는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당연히 복습과 쉐도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역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제 경험상 단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직 edu.com에서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시험 자료와 실생활에서의 사용 비율을 감안하여 수업 내용과 예문을 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다른 곳에 활용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저희와 상의하신 후 출처만 정확히 밝혀주시면 됩니다. 예문에 나온 대부분의 이름은 교육 목적을 위해 창작 또는 사용되었습니다. 실제와 아무 상관없음을 밝혀둡니다. 수업 자료는 A4 용지 기준 연습 문제 포함 총 23페이지이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인쇄한 후 수업을 들을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이 매우 풍성합니다. 인쇄가 힘들 경우 화면을 반으로 나눠 시청하셔도 됩니다. 디지털 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를 쓰는 경우 윈도우 키와 화살표 키를 사용하면 화면이 반으로 분할됩니다. 장치마다 다르니 각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셔도 됩니다. 문법은 소통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B는 그 뿌리가 인도 유럽 주어로서 고대 영어부터 진화해온 아주 오래된 단어로 그 문법적 역할이 많은데 우선 존재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 동사, 링킹 법, 그리고 조동사로 사용되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방금의 이 소리는 문법 용어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중요 어원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와 결합하여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그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come과 결합합니다. 즉 어디에 오다, 도달하다 라는 단어와 만났는데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적합한 것만이 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어울리다 라는 의미가 추가된 후 그 어울리는 것과 하나가 된다, 즉 변하다 라는 의미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좋고 하지만 발음과 강세 역시 알아야 합니다. IPA 기준으로 강세는 뒤쪽에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 엔지니어의 강세도 뒤에 있습니다. 이제 예문을 볼 텐데 여기 예문들이 아직 어렵다면 이 부분은 가볍게 복습해도 됩니다. 하지만 발음, 강세, 연음, 억양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억양은 다소 바뀔 수 있다고 이미 설명은 했으나 강세와 일반 억양을 고려하면 이렇게 음의 고저가 있습니다. 또 이 문장은 매우 쉽지만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그들의 어순대로 읽겠습니다. 역시 영어 오해와 진실에서 이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원한다, 되기를, 엔지니어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She wants to become an engineer. 다음, 떨어지다 라는 단어와 만났는데 보통 별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에서 유래하였고 지금은 운명적인 일, 특히 불행한 일이 닥치다 이런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befall, 강세는 뒤에 있고 나머지 쉬운 단어의 강세도 감안하면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유명세는 닥치지 않는다. 모든 예술가들에게, 즉 모든 예술가가 유명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표현 방식이 다소 다르죠? 들어보겠습니다. Fame does not befall every artist. long, 즉 갈망하다 라는 동사와 합쳐져 중세 영어부터 등장한 단어인데 아무거나 갈망하면 안 되고 본인에게 적합한 것만 원해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에게 적합한 위치만을 원해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확대되어 지금은 어디에 속하다, 관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강세는 뒤에 있고 나머지 단어까지 감안하면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속한다, 변호사 단체에. 즉, 그는 변호사 단체의 일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He belongs to a group of lawyers. have, 소유하다의 의미인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원래는 자기 자신을 가지다, 즉 통제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로 be와 만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행동하다의 의미로 진화했습니다. 간단하게 행동하다, 처신하다의 개념입니다. 강세가 뒤에 있고 발음도 해가 아니라 헤이입니다. 나머지 단어의 강세까지 감안하면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무조건 항상 행동해라. 마치 진정한 의사처럼 이 순서대로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겠습니다. You must always behave like a true doctor. love,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사랑하면 믿어야 한다. 시대불문, 장소불문, 보편적인 생각인가 봅니다. 진화 과정에서 철자가 살짝 바뀐 것뿐입니다. 역시 강세가 뒤에 있고 나머지 단어의 강세까지 감안하면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는데 그건 소방관들이 매우 용감하다는 것 역시 원어민의 어순대로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believe that firefighters are very brave. friend, 이 단어 쉽죠? B와 만나서 친구가 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다만 with라는 전치사와 같이 안 쓴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정확한 개념은 단순히 그냥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입니다. 즉 단어 안에 with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사를 어려운 말로 타동사라 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강세 역시 뒤에 있고 나머지 단어의 강세까지 감안하면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좋아하지, 친구 되는 거, 새로운 선생님이랑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받아들여도 의미는 다 통하죠? 들어보겠습니다. We like to befriend a new teacher in our book club. little,
역시 모두가 아는 쉬운 단어입니다. 영국이 아닌 미국에서 생긴 단어로 중요성이나 가치가 작게 인식되도록 하다라는 의미에서 특히 사람의 업적, 의견, 존재 등을 깎아내리는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강세가 뒤에 있고 나머지 단어의 강세까지 고려하면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무시한다. 간호사들을 그게 언제냐. 그가 말할 때 약에 관해서. 역시 충분히 뜻이 통하죠. 들어보겠습니다. He belittles nurses when he talks about medicine. hold, 잡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비와 만나서 문학 작품에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감탄하며 바라보다 라는 뜻으로 확장되더니 이제는 주시하다 라는 뜻으로 진화되었습니다. 강세가 뒤에 있고 발음도 호가 아니라 호우입니다. 그리고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 예문에서 lo and behold 이 표현은 여기 보아라, 보고 확인해라 이런 의미로 보통 편지 쓸 때 많이 쓰이다가 요즘 회화에서 놀라움을 표현할 때 감탄사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돌았거든 코너를 그런데 와우 잃어버린 우리 집 고양이가 거기 있더라고 들어보겠습니다. I turned the corner and, lo and behold, there was my lost cat. 혹시 공통점이 보이나요? 비가 어원인 동사의 강세는 모두 뒤에 있습니다. 이상 어원으로서의 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칩니다. 기본 문법 과정임을 고려하면 다소 어려우니 이 부분은 가볍게 복습해도 됩니다. 자, 이제 주요 동사로서의 비를 설명합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비는 이퀄 표시와 같고 주로 신분이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비를 중심으로 보통 양쪽에 명사가 위치합니다. noun,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이름이라는 뜻으로 우리도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라고 합니다. 문법 용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탐의 정체, 가수야. 즉 탐은 가수와 동일하다. 제인의 신분, 래퍼다. 즉 제인은 래퍼와 동일하다. 이 빨간 동그라미는 구어체임을 뜻합니다. 마이클의 정체, 집돌이다. 즉 마이클과 집돌이는 동일하다. 여자에게 쓰면 집순이라는 뜻이겠죠. 셀리는 곧 아이콘이다. 즉 셀리는 무척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다. 쉬운 단어들이지만 강세 위치 잘 확인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강세가 있습니다. 수업 자료에도 오른쪽에 있으니 따로 표시해 두시면 복습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특정 신분이나 정체성을 부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타드의 정체 찐따는 아니다. 이를 축약하면 이렇게 되고 즉 타드는 찐따와 동일하지 않다. 우리가 소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카우치이며 카우치 포테이토 이 표현은 주로 미국에서 쓰이는 비격식 표현으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면서 감자칩을 먹는 아주 게으른 사람을 풍자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게으름뱅이 정도로 인식하면 됩니다. 김의 정체성 게으름뱅이는 아니다. 이를 축약하면 이렇게 되고 즉 김은 게으름뱅이와 동일하지 않다. 강세 감안하면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 녹색 동그라미에 있는 어나 덜을 관사라 부르고 상황에 따라 명사 앞에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무시합니다. 이 두 문장은 쉽죠? 강세 감안하면 억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발음 강세, 억양 신경 쓰면서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Tom is a singer. Jane is the rapper. Michael is the homebody. Celine is an icon. Todd is not a goofball. Todd isn't a goofball. Kim is not a couch potato. Kim isn't a couch potato. My name is Olivia. His name is not Jeff.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목적은 소통을 위해서라고 강조한 바 있고 이는 회화나 독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정체성이나 신분의 파악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또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진실성 확보의 핵심 요소이고 소속감 또는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의 솔직한 공개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 재판에서의 증인의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B 회사가 A 회사에 특허받은 소스 코드를 몰래 카피하여 제품을 개발한 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A 회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A 회사 측의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기술적으로 소스 코드가 유사하고 일련 번호 부여 방식도 같고 심지어 화면에서의 구현 방식도 같다라는 증언이 있는데 이 증인이 A 회사의 내부 개발자라면 어떨까요? 신빙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내부자이기 때문에 편파성이 있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만약 제3자인 해커라면 어떨까요? 기술적으로는 이 증언이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해커는 윤리적 문제와 연관되어 부정적 선입견을 받을 수 있어 법정에서 증언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코딩 분야의 저명한 교수이자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면서 A 회사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증언이라면 그 신빙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의 파악은 소통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비동사만큼 효율적인 동사는 없습니다. 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때 또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독해에서도 정체성의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에 땅콩 10개, 토마토 5개를 올리브 오일과 먹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먹었더니 힘도 넘치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그 말을 옆집사는 평범한 주부가 했다면 그 신빙성이 떨어지기에 그 근거로서의 기반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을 7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럼 나이가 얼추 90세 정도가 되니 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같지만 평범한 주부가 아닌 전문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의사라면 그 설득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더구나 만약에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사람의 말이라면 위의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당장 마트로 달려가 땅콩, 토마토, 올리브 오일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즉 정체성이 전문적일수록 그 말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신뢰성과 설득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표현할 때 비동사만큼 효과적인 동사는 없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비동사를 배우는 주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영어 오해와 진실 편에서 언어의 유래, 특히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 예문을 보면 세바스찬이란 이름이 무려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매우 명료하긴 한데 너무 길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세바스찬은 좋아해, 자기 차를.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그거 굉장히 이쁘걸랑. 강세와 억양 감안해서 들어봅니다. Sebastian likes Sebastian's car because Sebastian thinks that the car is very beautiful. Sebastian likes his car because he thinks that it is very beautiful. 어떻습니까? 간단하고 편리하죠? 소통에도 아무 무리가 없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대명사라 부릅니다.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의미로 역시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우리도 대신할 때 한자를 씁니다. 문법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아마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어, 즉 동작이나 상태의 주인공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고 서술어, 즉 그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여기서 동작은 움직임, 상태는 움직임이 없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로 감정이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서술어로는 움직일 동자, 한자를 써서 동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법 용어 몰라도 되긴 하나 주어와 동사를 영어로 각, subject, verb 이 단어를 쓰니 편의상 앞자를 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 사자로 끝나고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등 어자로 끝나는데 지금은 마음에 두지 않길 바랍니다. 강세와 억양 감안해서 들어봅니다. He is my son. Julie is her daughter.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국어의 역사처럼 많이 진화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영어를 거치며 비동사도 이처럼 진화했습니다. 인칭이 바뀔 때마다 비동사도 바뀌니 불편하다고 불평들 하시는데 영어를 먼저 배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한국어가 더 불편합니다. 한국어의 주격 조사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학원 다니며 배운 적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익혔을 뿐입니다. 참고로 소유격의 진화 과정입니다. 특히 세모 부분의 구별, 즉 남성과 중성의 구별이 혼동스러워 이렇게 근대 영어로 진화했습니다. possessive case, 소유격이라 합니다. 문법에서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표시할까요? 사람 이름의 경우 보통 뒤에 어파스트로피 s를 붙입니다. 예문입니다. 강세와 억양에 주의하여 들어봅니다. Iris's sneakers are blue and white. This is John's scanner. 그런데 사람 이름이 s로 끝나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쓰는 방법과 어퍼스트로피만 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름마다 규칙이 다 달라서 매우 복잡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원어민들도 복잡한 걸 좋아할 리 없겠죠. 제임스의 모니터는 없다, 책상 위에 라는 의미의 예문입니다. 들어봅니다. 단, 위와 아래, 어떤 방식이든 발음은 같다 라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James's monitor is not on his desk. James's monitor isn't on his desk. 사람이 아닌 경우, 단수일 경우 위와 같지만 복수일 경우 보통 s로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퍼스트로피만 붙입니다. 예문입니다. 이 진통제의 효과는 지속된다 밤새 내내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린다 자동으로 s로 끝나는 복수형이니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children이 복수형은 맞으나 s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퍼스트로피 s를 다 붙여야 합니다. 애들 놀이터는 바로 옆이야 학교에 역시 이 순서대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쉬운 문장으로 먼저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어 따로 외우지 마세요. 문장으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현재 단어의 의미를 문장 내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사정에 따라 중간중간 영상을 멈춰가면서 필기해도 됩니다. 강세와 억양에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These painkillers' effects last all night. The elevator's doors open automatically. The children's playground is next to the school. 어려운 문법 용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를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 사물, 단수, 복수 상관없이 s로 끝나면 어퍼스트로피만, s로 끝나지 않으면 어퍼스트로피 s를 다 붙인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명사의 종류가 무척 많지만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 즉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단어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아시죠? 어지러지란 문법 용어는 지금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에만 초점을 두겠습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먼저 1인칭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나는 아니다. 생물 선생님이 나는 화학 선생님이다. 상황에 따라 이를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영문학과 학생이 아니다. 나는 역사학과 학생이다. 나는 요가 강사가 아니다. 나는 필라테스 트레이너다. 나는 그 영화 촬영 기사가 아니다. 나는 사진사다.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죠? 이제 발음과 강세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가와 필라테스는 우리의 발음과 차이가 큽니다. 잘 들어보세요. biology, chemistry, English, history, student, yoga, instructor, Pilates, trainer, movie, cameraman and photographer. 따라해보세요. 빠르면 중간에 정지 버튼 누르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복습과 섀도잉 기회도 활용하길 바랍니다. I am not a biology teacher. I am your chemistry teacher. I'm not a biology teacher. I'm your chemistry teacher. I'm not an English student. I'm a history student. I'm not a yoga instructor. I'm a Pilates trainer. I am not the movie's cameraman. I'm its photographer. 1인칭이 너무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문장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루이 14세가 남긴 말이라고 하죠. 프랑스어 원문은 이렇고 우리말로는 짐은 곧 국가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그대로 직역한 문장이고 이를 더 쉽게 하면 나의 정체, 국가다 이렇게 됩니다. 들어봅니다. I am the state. 팝송 가사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스팅의 유명한 노래죠. Englishman in New York. 나는 합법적인 이방인입니다. 나는 영국인이에요. 뉴욕에 사는.
뉴욕에 사는 영국인의 이방인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아이러닉하게 표현한 노래인데 스팅의 영국 액센트와 극히 미국적인 재즈 색소폰이 그 아이러니를 잘 강조한 명곡입니다. 전설적인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나는 바위다, 나는 섬이다. 즉 우정이나 사랑이 주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 벽을 쌓고 외로움을 선택했다. 이런 주제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어와 언, 이 관사의 구별도 꽤 중요한데 지금은 그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고 하지만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면 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당신 남자입니다.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너드 코엔의 매력적인 저음과 단순하지만 중독적인 코드 진행 덕분에 지금도 광고 음악으로 자주 쓰이는 전주 시작하자마자 다 아는 노래입니다. 영화 대사에서도 1인칭은 자주 쓰입니다. 타이타닉에서 디카프리오가 소리쳤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이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거머쥐고 난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외친 수상 소감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더 유명한 대사도 있습니다. 원수인 줄 알았던 적의 수장이 내가 바로 내 아빠다 라고 말하는 스타워즈의 장면은 지금도 영화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강세 확인합니다. 각 단어의 뜻은 문장으로 익숙해지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 am a rock. I am an island. If you want a lover, here I stand. I'm your man. I am the king of the world. No, I am your father. 1인칭은 말하는 사람이 속한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고자가 아냐, 승리자야. 이를 축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괴물이 아냐, 유명한 영화 대사 중 하나이고 역시 유명한 노래 가사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챔피언이다. 패자에게 줄 시간 따윈 없지. 왜냐하면 우리는 챔피언이니까. 링컨의 일생을 그린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특히 남북전쟁 시에 남과 북,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이다. 하지만 제일 유명한 것은 역시 이 가사죠. 아프리카에서 악천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80년대에 당시 유명한 미국 가수 약 45명이 모여 부른 노래로 마이클 잭슨이 작곡에 참여해서 더 유명해졌죠. 우리는 모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가족에 우리는 하나의 세상이고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나 매우 보편적인 가사라서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당시 수천억 원 상당의 기금도 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세 주의하며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not losers. We are winners. We aren't losers. We are winners. We are not monster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be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We are not enemies, but friends. We ar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상 파트 1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의 어원으로서의 그리고 주요 동사로서의 역할 또 1인칭 대명사와 그 쓰임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파트 2에서 이어집니다. 비, 영어의 척추와 같은 아주 중요한 동사이니 복습을 꼭 해야 하며 특히 발음, 강세, 억양에 주의를 기울여 리스트닝과 스피킹까지도 연습해야 합니다. 게다가 단어의 의미도 문장 안에서 익혀야 하므로 복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는 영상도 올렸으니 그 영상으로 복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배운 것으로 짧게라도 일기 또는 간단한 편지라도 써볼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